언어와 활어 시간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표현은요. 자, 그림 잠깐 보실게요. 정말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긴 얼굴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답게 생겼다고 흔히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남자답게 생겼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련된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남자답게 생겼네라고 하면 남자답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just like a man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요. 물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남자다운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남자다운 것? 남자다운 것이라는 이 형용사가 또는 남자다운 것을 묘사해주는 명사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강건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로버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로봇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로버스트.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단호하죠? 그리고 뭔가 굳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레졸루션도 남성을 묘사해주는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세미한테는 상당히 거칠었잖아요. 러프란 단어 쓰면 되겠습니다. 쌤은 옛날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엄한. 그놈한 스턴이라는 단어까지 하면 이게 남성성을 많이 묘사해주는 그런 좋은 단어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는 로버스트합니다. 그는 레졸루션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 남자답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보세요. 자, rugged라는 단어가 있어요. rugged.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이 rugged가 좀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래서 rugged, 울퉁불퉁하지만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good looks 또는 looking.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거칠어 보이지만 의리도 있고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다 야 남자답다 야 라는 좋은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rugged를 썼어요. 자, 일단 요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울퉁불퉁할 때 쓰는 단어예요. 동의어가 이때는 rough가 되거나 러프한 표면은 어때요? 까칠까칠하죠. 이거 하나 더 써놓을게요. 자, 성긴, 매끄럽지 않고 그냥 삐죽삐죽 여러분 왜 옷을 입으면 옛날에는 따끈따끈 따갑고 이런 옷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럴 때 coarse라는 단어를 쓰면 느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군요. 파도가 쳤어. 자, rugged, 그 다음에 coastline 그러면 해안선이죠, 해안선. 그런데 들쑥날쑥한 그런 해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자, 이렇게 써요. 자, rugged, 그 다음에 individualism이라면, individualism은 개인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앞에 rugged를 붙이면, rugged는 좀 강한 느낌이니까, 이때는 단호한이란 뜻이 돼요, 여러분. 신념이 확고한, 단호한, 개인주의란 뜻이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게요. 잘 보세요. 단호한을 묘사해주는 단어가 일단 첫 번째 firm, 두 번째 자, resolute, 얘도 단호한 거고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unshakable이라고 써볼게요. unshakable. 이것도 역시 단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결정을 내린 듯한, 그죠? 결정적인, decisive에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건데, flash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flash이 단호한이란 뜻이 돼요. 확고한 단호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rugged는 울퉁불퉁한 거고요. flash는 평평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지리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단어는 반대인데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친이라는 뜻이 매개체가 되어서 단호한을 묘사할 때는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flat 옆에다가 자, rugged 한번 더 써놓을게요. 자, 이러한 우연히 겹치는 언어들이, 이러한 어휘들이 꽤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자, rugged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차스가요, 차. 자, vehicle 하거나, 자, 또는 outdoor clothing이라고 하면 이때는 그렇죠.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거 있잖아요. 질기고 튼튼한, 질긴 그리고 튼튼한이란 좋은 뜻이 될 겁니다. 반대말 쓰고 마무리할게요. 반대는 헌옷이죠, 헌옷. 그럴 때 헌의 대명사는 얘입니다. 천조가리, 자, ragged 또는 낡은, 다른 원 쓴 다음에 옷을 붙여주면 헌옷이란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리 이야기입니다. 런던을 돌아보고 셀리는 다시 꿈을 안고요. 프랑스를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학비를 면제해 준다고 했거든요. 면제 관련된 표현은 18강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드디어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요? 순조롭게 관련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셀리가 이제 일이 좀 순조롭게 풀릴까요? 아는 단어 알 단어입니다. 순조로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셀리가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순조롭게 항해를 하게 되면 영어로는 plain sai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plain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plain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plain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요. plain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평평한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평평한 거니까 평평한 땅은 뭐라 그래요? 평평한 땅은 그렇죠. 평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The Great Plains 그러면 대평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플레인 세일링이 무난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철퍽철퍽 치면은 어때요?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고 평평하게 진행되니까 이게 순조롭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평평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세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평평한이에요. even, 그 다음에 심층 분석에서 보게 될 flat, 얘도 평평한 거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요. 자, level 해서 이 세 가지가 평평한이란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plain은 평범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가요? plain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Jane 붙였어요. plain Jane. 그러면 그녀는 지금은 대슈퍼스타지만 지금은 가수지만 등등등이지만 한때는 그냥 플레인 제인이었다 이러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이라는 플레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잉글리시 붙였어요. 그러면 플레인 잉글리시는 어떤 영어겠어요? 그렇죠. 기교가 많이 없는 평범한 영어일 겁니다. 따라서 기교가 없는 평범한 영어란 얘기는 어떤 영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쉬운 영어고 원어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바로 plain English가 됩니다. 여러분, 기교가 없는 에서 요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plain 다음에 제가 패턴 한번 붙여볼게요. plain pattern 이러면 어떤 문이에요? 아무런 기교가 없죠?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민무늬를 말할 때 plain pattern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 플레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그 평원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저 멀리 100m 그리고 1km 밖에 있는 나무가 확실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뜻은 분명한 또는 명백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주로 쓰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나올 때 주로 분명한 또는 명백한이에요. it is 그 다음에 plain 쓰고요. 그 다음 대절이나 또는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명백한일 때는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obvious라는 단어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apparent 얘도 분명한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제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outright. 이것도 역시 분명한, 노골적인, 명백한이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한 거잖아요. 그죠? clear 하면은 이것들이 분명한에 좋은 동의어들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라고 할 때, 쌤은 옛날에 여자를 사귈 때 키가 170 이하는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 자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하는 hard라는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사실 fact 붙여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순조롭게 뭔가 진행된다는 거는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순조롭다는 거는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어떠한 문제나 골칫거리가 없는 겁니다. 해도 순조로운 게 맞겠죠. 여러분 이 문제 자리에는 그냥 이렇게 퀘스천 넣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 단어에서는 중요한 단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자 이렇게 순조로운 거 이 말은 뭐냐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flaw란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흠 또는 결함이라는 뜻인데 순조로우려면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flawless 하면은 형용사고 이렇게 ly 붙이면 부사까지 돼서 flawlessly 하면은 순조롭게란 좋은 표현이 될 거고요. 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은 나를
속 썩이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거.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여러분 그게 바로 챌린지예요. 챌린지. 도전하다라는 좋은 뜻을 알고 있죠? 누가 나한테 도전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야 되냐면 챌린지가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 unchallenged. 얘는 당연히 pp가 되고요.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순조롭게 가는 거고요. 정말 쉬운 표현 하나 쓰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갑니다. smoothly. 그 다음에 붙여도 되고요. smoothly를 넣어주면 이것 역시 순조롭게 간다는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알단어로 갑니다. 오늘은 알탕을 먹나요? 자, 이렇게 뭔가 꼬맸어요. 그럼 꼬맨 이 자국을 솔기라고 하나요? 솔? 뭐 그러죠, 그죠? 야구공에도 이렇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실밥 같은 거. 바로 그 자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국을 영어로 seam이라고 그래요. seam.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대학 가서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어이구 머니나 꼬맨 자국이 보여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그래서 이 꼬맨 자국이 없는 seamless 해야 아유 쌍꺼풀 수술이 아주 어떻게 됐네? 매끄럽게 됐네. 아시겠죠? 이게 순조로운 거 아니겠어요? 부사는 당연히 이제 ly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seam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터집니다. 어디가 터지냐면 이렇게 다 꼬매놓은 자국, 꼬매놓은 이 부위가 터집니다 라고 하면 이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아, 이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이렇게 되셔야 돼요. 식당을 차렸는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명씩 오는 거예요. 우와, 10,000명씩 초 10,000원을 이룰 때 쓰는 표현입니다. 초 10,000원을 이룰 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fall apart를 쓰면, 얘는 무조건 부정이에요. 이미 맛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터지냐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던, 우려했던 그 부분이 드디어 터지는구나, 의학 아작이 나는구나, fall apart at the seams라고 하면, 야, 이거 겨우 터지지 않게 묶어놨는데, 의학 너무 집어넣어서 펑 터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옥수수가 다 떨어졌어. 다 흘러내렸어. 어떻게 주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수포 또는 앞에서 우리가 본 헛수고와 마찬가지 계열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앞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without question 있잖아요. 자, without 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이 자리에 넣을 거냐면은 이 자리에 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듯한 hitch란 단어 넣을 거예요. hitch. 이 단어 언제 봤냐면 하하, 이때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사막을 걷다가 뭐를 해요? 예쁜 여자 주인공의 스포츠카를 얻어 타죠. 이걸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잖아. 히치하이킹. 그러면 히치하이킹에서 이 히치는 하이킹은 탄다는 거 알겠고요.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히치하이킹이 차를 얻어 타는 표현이 되냐면 원래 히치하는 게 뭐냐면 매듭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이렇게 만든 잡아당기면 쫙 좁혀질 매듭을 히치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동사로 가면은 당연히 매듭이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밧줄을 걸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또는 뭐하다?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itch a horse 이러면 말을 매다, 말을 묶다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히치하이킹에서 나왔다시피 자, 뭐를 하다? 차를 얻어 타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hitch a ride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뭔가 밧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밧줄이 걸렸단 말이에요. 밧줄이 걸려있으면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히치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문제 또는 뭔가 앞으로 가려는데 나를 자꾸 막는 장애란 뜻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란 장애는 여러분 동요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자, obstac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obstacle.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막는 거 있죠? 배려라고 하죠. 배려 친다. 그죠? 배려도 역시 장애물이고요. 방해하다라는 hinder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hindrance도 역시 장애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막아요. 자, block. 당연히 장애물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허들이라고 해요. 허들. 여러분 그 체육 시간에 깡충깡충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허들입니다. 즉 나를 막는 장애물인 거 맞네요.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갈등 또는 알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릭션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또는 장애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플이나 또는 SAT나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토플, 공무원 또는 SAT, 토익도 마찬가지고 탭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는 마지막에 서머리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만 참으세요. 막 초조하겠지만은 조금 참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히치한 단어가 있고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해치가 있어요. 해치. 이거는 부하하다고요. 요거 볼게요. 이런 뭡니까? 자, 글리치. 이거 별표 칠게요. 글리치. 이거는 결함이란 뜻입니다. 매우 크지는 않지만 결함이니까 뭐랑 동의어로 볼 수 있냐면 앞에서 보았던 결함인 자 플로어란 단어랑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이 글리치 얘는 히치, 해치, 글리치 이렇게 될 때 요 글리치는 결함인데 만약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G로 바뀌어서 어떻게 있냐면 발음표 써드릴게요. 글릿 G 하고 싶은데 글릿 C에 가깝게 읽힐 거예요. 글리시, 글리시, 글리시라고 하면 이 실제로 이제 원어민 발음을 천천히 들어보면 글리시, 글리시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글리시라고 해요. 글리시 이 단어는 화려한이란 뜻입니다. 화려한. 자, 화라고 쓸게요. 이 단어는 무슨 뜻? 화려한이란 뜻이니까 이쪽에는 글리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앞에서 혹시 그 비행기 날고 하면서 자, flatten out이란 표현 본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게 꾸준히 무난하게 쭉 가다는 뜻이었어요. flat이 평평한이고 flatten em 붙이면 동사니까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flat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lat의 뜻은 뭐냐면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앞에서 보았듯이 평평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는 단어 알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약간 빠르게 할게요. 자, 평평한은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even 괜찮고요. 자, evenly 그러면 부사입니다. 이거는 평평한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러분 evenly 옆에다가는 골고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골고루 선크림 같은 거 이제 여름에 그 휴가 가서 뭐 수영하고 이런 바르잖아요. 그럼 골고루 구석구석 잘 발라야지 한쪽만 집중해서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이상하게 타겠죠, 괴물처럼. 자, 여러분 평평하니 뒤집어서요. 자, 앞에서는 플레인을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플랫이 주인이니까 플레인을 살짝 붙여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평평한은 다시 한번 레벨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플레인의 반대말 한번 써볼게요. 플레인은 평평한 또는 플랫은 평평한인데 반대말은 울퉁불퉁한이라는 뜻이 겁니다. 자, 울퉁불퉁한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러면은 바위가 많으면 울퉁불퉁하겠죠. 락키가 되겠고요. 자, 뭔가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 있죠. 범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학교 근처에는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거 자동차가 빠르게 못 달리도록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게 많이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자 그렇죠. 얘를 스트리트 범프라고 표현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동차가 가다가 잠깐 얘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범피 그러면 이 범프가 많은 듯한 모습이에요. 울퉁불퉁한 거고요. 세 번째로 요 단어 좋네요. 자, rugged란 단어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리가 공부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레리 한번 쳐서요. 자, 얘는 뭐였어요? 얘는 자, ragged. 요 rag는 헝겊이거든요. 그래서 누추한이란 뜻이 될 거고요. ragged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자, 울퉁불퉁하는 rugged.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요 ragged는 무슨 뜻이라고요? ragged는 그렇죠. 이거는 누더기란 뜻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ragged는 누더기인데 누더기에 관련된 표현은 이제 여러분 서머리 들어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요게 지금 기드 둘 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를 떼버리고요. 얘를 떼버리고 잠깐만요. 여기다 박스를 칠까요? 요거 박스가 애매한데 조그만 박스입니다. 자, 요렇게 자 rag 그 다음에 rug 요거를 따로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러그에는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무슨 뜻? 양탄자란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from rags
to riches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렉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떤 겁니까? 부유한 겁니까? 가난한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from rags to riches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다가 부자까지 뭐 개천에 용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 별표는 좀 쳐놓을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flat이라는 단어는 평평하게 가는 거니까 이게 특별히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고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flat이 고정이란 뜻이 되기 위해서는 뭐랑 주로 찌찌뽕이 되냐면 자, flat rate 이렇게 되면 고정 금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rate은 금리란 뜻이 있어요. 비율이니까. 만약에 고정 가격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변동 없는 가격. 자, flat price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가요? 이 평평한, 그렇지 않아도 평평하고 분명한 flat에 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로 out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flat out 이러면 누구든 어떻게 부인의 여지가 없는 완전하게 평평한, 완전하게 확실한 이런 뜻이어서 flat out effort 이러면 완전 노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어떤 뭐 그 편법도 없고요. 요령 넣었고요. 진짜 돌직구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 broke 쓰면 여러분 이거 깨지다 break 아니에요. 요 broke 얘를 형용사로 쓰잖아요. 얘를 형용사로 쓰면 얘는 무슨 뜻? 얘는 파산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flat broke라고 표현하면 완전 쫄딱 망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flat에 이렇게 부사를 붙여서 flatly라고 표현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뜻을 받는 부사가 될 수 있지만 얘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완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완전 두 번째네요. 이렇게 2번 해놓을게요. 앞에서 완전 하나 나왔고요. 이게 완전 두 번째입니다. flatly 하면. 자, 그럼 여러분 flatly하게 만약에 deny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flatly deny the crime 이러면 그 범죄를 뭐하다? 완전 부인하다. 가 되겠고요. 자, flatly refuse 이러면 이때 무슨 뜻이에요? 완전 거절이에요. 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latly oppose 이러면 얘는 완전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저한테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 여학생들이 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 또는 쌤은 결혼할 거다 그러면은 flatly 완전 oppose 반대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쌤 그러지 마세요. 으아. 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흑흑흑 이렇게 반대를 할 때 단호하게 flatly라고 표현하고 여기 완전 옆에다가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자, 단호박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분석을 오늘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flat에 관련된 표현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정 잘 소화하셨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보레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보레디의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꼭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는 요거 기억나시죠? 자, 누더기의 대표, 자, ragged 썼고요. 두 번째는요. 머리가 이제 부수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disheveled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남루한일 때 대명사입니다.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자, shabby라고 하고요. shabby. 그 다음 여러분, 이 단어도 자주 보이지는 않겠지만 토플과 SAT 수준에서 나온다. unkempt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고 머리도 꼬질꼬질 않고 그래서 unkempt, unkempt.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이렇게 산만하고 정리되지 않은 거 mess라고 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는요. 헝클어진 머리 해볼게요. 그러면 헝클어진 건 꼬인 거니까 여러분 꼬인 거 이렇게 탱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탱글이 막 꼬는 거예요. 그래서 tangled hair라고 해도 헝클어진 머리가 되겠고요. 위에 나온 disheveled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자, disheveled hair 이러면 이것도 역시 헝클어진 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헝클어졌다는 거는 꼬인 건데요. 만약에 줄이 꼬인 거 있잖아요. 핸드폰 그 외 여러분 그 이어폰 많이 갖고 다니시죠, 그죠? 그 줄이 가방에 넣었다가 막 꼬이잖아. 이거 다른 거랑 막 꼬여서 으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이 꼬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tether라는 단어를 써요. tethered라고 표현하면 좋고요. 자, 이렇게 꼬인 거를 만약에 푼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위에 나와 있는 단어 총동원해 볼게요. untangled 줄이 풀린 거고요.
테더를 이용해서 untethered 줄이 풀린 거고요. 여러분 rav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avel. unraveled. 이게 복잡하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unraveled 하면 이 3인방은 모두 무엇입니까? 그렇죠. 줄이 풀린이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럼 꼬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꼬인 거. 이거 위에 요 놈들은 이제 풀린 거고요. 반대로 꼬인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징징징징 줄 감아놓은 거 있죠? 전선 같은 거 감아놓은 거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코일이에요, 코일. 자, 간단하게 꼬인 거 이건 어떻습니까? 탱글. 자, 탱글 괜찮고요. 얘도 꼬이는 겁니다. 자, twine이라고 그래요. twine. 꼬이는 거고요. 이거는 꼬아서 만든 겁니다. 휘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매듭져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의 매듭으로 꼬는 것은 낫이라고 그래요. 낫. 자, 그리고 가닥은요. 꼬인 가닥 그럴 때 가닥. 머리카락 가닥일 때는 strand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plain food라고 하면 간소한 음식이고요. plain face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평범한 얼굴, 못생긴 얼굴이에요. 아유, 가려졌네요. 보이십니까? plain clothes 이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유니폼이 아닌 사복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vest plain이라면 이때 plain은 평야예요. 광활한 평야. 자, 마지막이요. 역경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했죠. 방해물, 뭐 obstacle부터 등등 있었잖아요. 레벨을 높여서 도플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impede라는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막다, 방해하다입니다. 그래서 impediment 하면 impediment, 역경, 방해, 장애물. 하나 더요. predicament라고 돼요. predicament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역경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in 다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다이어는 처절합니다. 처절한. 그래서 이 다이어는 동의어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desperate 아시죠? desperate 처절한. 그래서 in dire straight 이러면 요 straight가 원래 그 해협 아시죠? 해협 조그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절벽 같은 게 있고 그 사이로 물이 콸콸콸콸 흐르면은 이게 빠르게 흐르잖아요. 물살이 세잖아요. in dire straight는 여러분 이 물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돼요. 곧바로 휩쓸려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요. 뭔가 나의 앞길을 막는다 그러면 여러분 obstruct라는 단어가 있어요. obstruction 명사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경일 때 옆으로 써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본 단어 자 adversity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adverse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adverse의 반대말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favorable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경 여러분 많이 본 단어입니다. as 확률 또는 불행 역경이라는 뜻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